이미지가 여기에만 여기에만 한 번만 엄마 손. 네, 50분 정각에 GV 진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못하신 분들이 좀 계셔서 2분만 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초혼 배우님들이 조금 늦는 관계로 바로 G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계팀부터 순서대로 각자 출연한 작품과 그리고 맡은 역할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계팀의 연출 겸 인기 역을 맡은 박은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계에서 재영 역을 맡은 이성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계에서 은호형과 함께 연출을 한 전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로 추는 춤에서 연출을 맡은 김연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로 추는 춤에서 이영 역을 맡은 권소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뿔개수에서 송미 역을 맡은 손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뿔개수에서 한서를 연기한 노주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뿔개수 만든 지성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초혼 연출한 김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챗에서 나연 역할 맡았던 박이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챗에서 민정 역할 맡았던 백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챗에서 희경 역 맡았던 박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팀의 소개가 끝이 났는데요. 저희 위에 보시면은 오픈 카톡 그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로 들어오셔서 손 들고 질문하시기 부끄러우신 분들은 이 QR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되고 손 들어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우선 그 GV 진행하기 앞서서 질문사항 있으신 관객분들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제가 먼저 공통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마다 촬영을 할 때 재밌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다면은 반대로 치챗부터 이렇게 방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챗팀에 재밌는 일화가 있었나요? 감독님께서 다들 아시다시피 정말 잘 웃으시고 정말 정색 같은 거 한 적도 없으시고 정말 화를 내신 분이 아닌데 저한테 딱 한 번 정색을 엄청 심하게 하셨어요. 그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장례식장에 이제 방명록을 쓰잖아요. 거기에 감독님이 저한테 그걸 처음에 요청을 하실 때 본인 글씨로 이름 한번 써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전민정이라고 쓰여 있었고 유희경이라고 제 캐릭터 이름을 썼어야 했는데 제가 그냥 그거를 친구랑 대화를 하면서 아, 네 하면서 쓰다가 제 실제 이름을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민정이가 또 일렀어요, 감독님한테. 그래서 감독님이 저한테 딱 정색하시면서 아, 잠시만요 이러고 그걸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근데 잘못은 했지만 너무 웃겨가지고 계속 웃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다음 초혼팀의 일화가 궁금한데요. 딱히 지금 재밌는 일화가 생각나진 않는데
그냥 신기했던 일화를 얘기하자면 저희 그 의식 치르고 그 국당으로 만든 로케이션이 그 중구에 있는 신당역 부근인데 거기가 실제로 이제 신당들이 많이 즐비한 동네예요. 그래서 딱 그 동네 가자마자 되게 음한 기운이 세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로케이션도 다 잘 봤는데 딱 그 로케이션 들어가자마자 모든 팀원이 다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상하다 하고 그중에 기운이 제일 센 오빠 키스텝 한 분이 있었는데 그러고 며칠을 알아누워가지고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좀 고사 같은 거 잘 치르고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뿔기수 팀은 어떤 일화가 있을까요? 저는 고질라에 대해서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열심히 막 공부를 했는데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고질라에 애정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미랑 같이 몽타주 씬에서 막 둘이서 그거 미니어처 가지고 막 싸우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진심으로 부러졌을 때 뭐하냐?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뭔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모로 추는 춤에 재밌는 일화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마지막에 제가 춤추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진짜 실제로 여의도 그 회사 있는 곳들 가가지고 아무 예고도 없이 찍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너무너무 민망할 것 같은데 이걸 안 하면은 안 되니까 그때 춤추면서 엄청 민망하면서도 의외로 카메라가 없고 다들 이제 건너편 옥상에서 빌딩 옥상에서 저를 찍는 게 있었는데 그때 오히려 혼자서 춤추니까 더 해방감을 느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일화는 아닌데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마지막으로 경계팀의 일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촬영 장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버려진 공원 같은 데 가서 이제 완전 저희만 있는 데서 했거든요. 근데 저희 작품에 이제 무덤이 나와야 되는데 무덤이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무덤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아, 소수 제작이었군요. 고사 같은 거 지내지 않았는데 네. 다행히 귀신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 초원 팀은 직접 제작하지 않았는데 이게 느껴지고 여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았다. 관객분께서 질문 한 가지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랜덤 순서대로 제가 팀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연출님들께 질문하셨는데요. 이야기를 구상하게 된 계기를 여쭤보셨습니다. 우선 네, 그 질문하기에 앞서서 우선 아버지 팀의 양인혁 배우이자 연출님 그리고 김주희 연출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네. 네. 일단 이야기를 어떻게 구상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모로 추는 춤부터 이야기를 구상하게 된 계기를 연출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제가 이 이야기를 쓰면서 그리고 또 찍으면서 가장 크게 생각했던 키워드는 어떤 이별과 죽음 같은 것들이었는데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뭔가 저렇게 되게 저랑 또래인데 되게 이른 나이에 이렇게 떠나신 분들도 있었고 또 뭔가 주변이 아니더라도 그런 소식들을 되게 많이 접했어요. 뭔가 다들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왜 이렇게 다들 우리 우울해야 하지? 왜 이렇게 다 아픔이 있지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그렇게 먼저 떠난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좀
이렇게 보내줘야 할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혜성이와 이영이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이야기도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떠한 계기로 이 이야기를 구상하게 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처음 썼을 때는 시작은 우선은 그런 거였어요. 한창 아버지랑 대화하다가 아버지가 점점 나이가 드실수록 너무 고집이 세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중에 이제 어머니 말씀 들어보면은 그 전사를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근데 그래서 그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들은 아버지의 고집을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고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는가로 시작을 했었는데 또 거기서 시작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이제 영화를 보면 이제 트랜스젠더를 소재로 다뤘던 영화들을 보면 보통 이제 그 당사자를 주인공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때가 많은데 이번에는 제가 좀 제가 연기한다 생각이 좀 크게 있지 않았지만 그 아들 입장에서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럼 좀 다르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게 관객들한테 좀 잘 전달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열심히 했어요. 그렇다면 초호는 어떻게 구상하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시나리오가 퇴고를 거치면서 너무 많은 수정의 방향성들이 있었어서 사실 시작과 결과물이 좀 다르기는 한데 시작은 정말 무작정 사람들의 믿음과 죽음과 삶 이런 것들이 다 너무 궁금해져서 특히 꽂혔던 종교가 있었는데 그냥 이유 없이 저는 무교인데 무속신앙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 종교를 믿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그냥 디깅해보다가 영혼 결혼식을 하는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했던 게 전부 다 산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죽은 사람들을 위한 식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중매의 역할을 하는 무속인 분이 이제 영혼의 의사를 묻고 하는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와서 어떻게 산자가 죽은 자의 마음을 함부로 알지 못하고 선택하고 할 수 있는가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경계팀은 어떤 계기로 이야기를 구상하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네, 여기에 더불어 공동 연출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구상하게 되었고 어떻게 연출을 진행하게 됐는지도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계 작품은 일단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겪었던 무서웠던 경험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영화로 만들어야지. 거기에다 플러스 저를 엄청 괴롭혔던 선임이 있는데 실제 군 생활할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한 번쯤은 뭐 영화로라든지 어떤 작품이나 그런 형태를 통해서 그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 좀 복수받는 그런 장면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쓰게 됐고 한 1년 정도 작품을 쓰는 기간을 가졌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 이제 제이랑 시나리오를 계속 퇴고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이랑 같이 연출을 하게 됐어요. 연출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저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기수가 원래 졸업반인데 저랑 형이랑 카톡 옛날에 나눈 걸 보니까 3년 전인가에 저희 둘이 이 작품에 대해서 같이 고치고 있던 카톡들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굴리던 이야기고 저는 이 이야기가 시의적으로도 이것을 하기 적절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쨌거나 폭력에 대한 얘기를 제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즘 시대 요 몇 년 사이만큼 어떤 폭력성이 증대되는 시간대가 많이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저희 둘 같은 경우는 이 영화에서 목표하는 지점이 둘이 동일하게 우리가 재밌는 거 보고 싶다, 제일 무서운 거 보고 싶다. 그래서 목표가 명확하니까 흔들리지 않았고
그 저희 둘의 소통에도 되게 원활하게 진행되고 저희는 좀 웃는 말로 이제 한 뇌 두 몸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뇌를 같이 공유하고 있어서 딱 하면 딱 네트워크가 되는. 그렇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원뿔개수 팀은 어떤 한 계기로 구상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마지막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그 괴수 나오는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그 나오는 영화를 꼭 찍어야겠다 싶었고, 이 얘기는 그 구상 초기 때부터 계속 생각했지만 나 자신을 살아가는 방향과 깊이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서라는 아이가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뿔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괴수 같다고 놀림을 받게 되고, 그럼에도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좀 버텨내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이제 괴수를 좋아하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이야기 그럼에도 근데 괴수를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계속 말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지만 막상 그 원래 원인이었던 그 뿔은 가리고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 후반부에는 그렇게 괴수를 사랑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 자체를 받아들이는 이야기로 끝내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 자신 사랑하자. 네, 나 자신. 네, 그렇다면 치챗은 어떠한 계기로 구상과 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저희 감독님이 지금 저기에 있어가지고 근데 마이크가 가는 건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육성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야. 감독님 빨리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뒤에 숨어 있고 싶었는데 저는 약간 제가 민정이와 같은 그런 주둥이를 가진 친구여서 좀 친구들에 대한 반성문으로 썼고,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좀 고민점이 어떤 사람 간의 뭔가 믿음과 의심에 관한 이야기라서 쓰게 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손미 배우님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만약 손미에게 뿔이 생긴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일단 저는 원래 저의 성격으로는 손미보다는 한서에 가깝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네. 만약에 손미가 생긴다면 또 다른 손미 같은 친구를 만나서 극복하지 않을까. 언젠가는 극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모로추는 춤한테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우선 모든 배우님들의 모든 연기가 인상 깊었고 여기서 혜성 배우님께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마음에 드시는 장면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는데요.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이 무엇인가요? 저는 딱 하나만 고른다면 저는 이영이랑 그 밤에 제가 같이 놀자고 불러서 둘이 대화하는 그 장면을 되게 집중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늘 볼 때마다 뭔가 혜성이가 가장 뭔가를 들키는 것 같은 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연기할 때 가장 그 순간에 거기 머물렀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힘들기도 했고 또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실제로 뭔가 경험한 것만 같아서 그때 혜성이의 마음을, 그래서 되게 마음에 남고 볼 때마다 좀 같이 마음이 처지면서 보는 장면이라 그 장면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그럼 아버지 팀한테도 안 물어볼 수가 없는 질문이 있는데요. 아버지 팀도 공동 연출을 하면서 혹시 겪게 된 일화나 혹시 힘들었던 점 혹은
느낀 점 같은 게 있다면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희는 이제 의견 충돌이 있었고 맞춰가는 과정이 복잡했는데 기본적으로 장르에 대한 충돌이 좀 있었고요. 근데 어떻게 잘 맞춰 나갈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이 배운 것 같긴 합니다. 이러라고 하면은 글쎄요, 이렇게 뭔가 이래서 뭐 재밌는 거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재밌는 게 떠오르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잘 이겨냈다. 이겨낸 것 같습니다. 이겨낸 것 같고 공연 연출하면서 느꼈던 거는 글쎄 저 아무래도 배우다 보니까 좀 연기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연출할 때의 머리랑 연기할 때 머리는 참 다르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좀 뭐 아쉬운 부분들은 많지만 그래도 뭐 얻어간 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겠네요. 저도 뭐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일단 저도 제가 생각보다 고집이 엄청 센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프로덕션을 준비를 할 때를 생각해보면 원작자를 더 존중해주지 못한 점이 약간 아쉽게 남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하면 되나요? 네, 말씀해 주시면. 저는 그 외부 관객인데 그 요즘에 그 학교 영화제들을 좀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숭실대 거기 보다가 원뿔개수가 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보러 왔는데 취향 저격 작품이라서 되게 좋게 봤고 그 질문은 그 원뿔을 어떻게 고정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소품 같은 거 뭐 실제 고가가 있었는지 그리고 준비 그 과정 그다음에 그 개인적으로 제가 카메라를 좋아하는데 카메라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감독님이 이거 혹시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출품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출품 계획도 있으신지. 우선 카메라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저도 카메라를 너무 좋아해서 그 공중개수 대결전이라는 작품이 네. 있습니다. 그 원래 이 원뿔개수 그 초고 제목이 원뿔개수 세미클론 오디션 대결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원래 카메라를 메인으로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일반 관객분들한테 괴수라는 걸 접근시킬 때 카메라보다는 고질라가 더 대중화가 돼 있다 보니까 고질라를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카메라는 중간중간 포스터 보면 가끔 있습니다. 메인으로 나오진 않고요. 일단 너무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말씀에 용기 내서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도 꼭 도전해 보겠습니다. 소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당근 마켓 중고 거래로 구했고 팀원 중에서 마침 그 개수물 마니아가 있어서 가지고 있던 소품들도 활용을 많이 했고요. 티셔츠나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고가의 제품은 없었고 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작을 해서 가발에 부착을 했는데 통 가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배우가 느꼈을 게 많을 것 같아서 배우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가발에 여기 추가 질문으로 이제 뿔 제작을 어찌 하셨나요? 며칠간 붙이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탈모 등의 후유증은 없으셨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저는 가발을 써본 게 처음이어서 연습을 진짜 많이 했고 혼자 집에 가져가서 계속 이렇게 막 써보고 그렇게 연습을 했고 가발 여기 가운데 정수리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이제 뿔을 집어 넣었어요. 직접 만든 뿔을 집어 넣어서 그렇게 제작을 했고 다행히 탈모는 안 왔습니다. 제가 머리숱이 많아서 다행입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인데요. 치챗을 정말 재밌게 본 관객분께서 각 배우님께서 그 상황을 대면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실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이 상황에 이 각자의 개개인의 성격을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저희가 첫 스테이징 때 같이 나눴던 기억이 어렴풋 나요. 근데 그때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공교롭게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세 명의 입장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친구 입장으로 제 친구가 나연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면 근데 이미 다 끝난 일을 뭐하러 신경 쓰지? 이렇게 얘기를 할 것, 이렇게 뭔가 반응을 할 것 같고 나연의 입장이면 그냥 잘됐다 나도 이참에 새로운 남자와 결혼을? 재혼을? 이렇게 뭔가 별로 그거에 연연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그냥 민정이랑 비슷할 것 같기는 한 게 저도 약간 팔이 안으로 굽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냥 이런 일 있으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친구 편이고 근데 의심할 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럴 것 같고 근데 약간 그 영화 전반적으로 스테이징 진행하면서는 감독님은 저는 그래도 친구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었었잖아요. 근데 감독님은 그거에 치중되어 있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 나의 재미를 조금 더 우선시 했었거든요. 그게 살짝 이해는 안 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민정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저도 제 친한 친구가 나연과 같은 상황이라면 저도 근데 민정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 관짝 열어서 어떻게 해서든 핸드폰을 열고 누구랑 연락을 했는지 누군지 그게 진짜 속옷이 나연께 맞는지 다 확인을 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희경이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좋게 좋게 가자. 이미 끝난 일 어떻게 뭐 다시 들쑤셔서 뭐 하냐.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대사가 정말 입에 안 붙었어요. 왜? 어째서? 확인해 봐야지. 그래야 너 마음도 편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제 친한 친구가 그랬다면 그렇습니다. 치치팀에는 민정이 역할이 많았던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경계 작품팀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경계 작품상 밤 장면이 많았는데 촬영을 하면서 밤과 관련된 무서운 일은 없었는지. 저희가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귀신이 나온다거나 이런 공포는 없었고 저희가 완전 산 들어가서 찍고 사람 없는 곳 가서 찍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 막 비가 오는 시즌이잖아요. 크리티가 때 항상 비가 오는데 밤이고 안 보이니까 다칠까봐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칠까봐. 그래서 그거를 되게 신경 쓰면서 작업했어요.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해가 뜨는 게 그렇게 무서웠었어요. 이게 여름이고 밤인데 해가 한 7시쯤 져요. 카메라 안에 담을 수 있는 시간이 7시 반에 시작을 하고 4시에서 4시 반 사이면 이미 하늘이 푸르러져서 거기서부터 찍는 건 또 못 찍어서 완전 타임어택. 그래서 이제 계속 시계 보면서 그 시간이 이제 가장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해가 제일 무서웠다. 저는 사실 겁이 없어가지고 그 귀신 같은 거 보는 거 별로 안 무서워하고 근데 안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반대로 귀신을 안 무서워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서워하는 연기를 하시게 되셨는지. 그거 제가 일단은 진짜 귀신을 별로 안 무서워해서 근데 이제 무서워하는 연기를 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유튜브에서 무서운 썰들 많이 듣고 공포 라디오 같은 거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좀 산에 밤이다 보니까 저 멀리 혼자 그냥 어디 산속으로 혼자 들어가서 좀 있다가 감정 잡고 들어오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겁이 없으시면 겁을 만들어서 하셨군요. 네, 다음 팀 초원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초원에서 나오는 구씨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조언을 얻었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구의
역할을 해주신 배우님께서는 그 굿씬에서 어떤 지점을 가장 연기적으로 노력하셨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에 거의 그냥 텍스트로 적었을 때도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만큼 정말 긴 의식에 대한 이야기였고, 제가 좀 시나리오 다이어트도 하고 하면서 좀 집중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되게 많이 흔들렸던 게 이 근본적인 이 종교의 정체성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무속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시작은 무속이지만 저런 종교는 없고 정말 다 판타지고, 그래서 초반에는 신기하게도 그 파묘, 영화 파묘에 무속 자문을 해주신 그 선녀님이랑 연락을 했었어요. 같이 자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초반에 무속적으로 어떤 경문들을 제가 전달받아서 진행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도 진행을 하고 했는데, 시나리오가 흘러감에 있어서 이렇게 무속에서 너무 많이 변형되다 보니, 이거는 또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인데 선녀님이 살짝 화가 나셔서 그런 건 없습니다 하고 연락을 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준비를 했었고, 저 장면이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딱 하나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확실한 건 촬영이 시작하기 몇 시간 전까지도 정해지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저도 선택을 못한 것도 있지만, 수희 역 해주신 배우님은 죽은 사람을 연기하다 보니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구 배우님은 본인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이 인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이화 해주신 선배님은 본인도 무당이 아닌데 어떻게 무당인 것처럼 해야 할지의 행동 연구들을 너무 많이 해가서 사실은 그냥 진짜 움직여가면서 연습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자지러져 봐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여기서 뭐 이래 봐 주실 수 있나요?를 너무 많이 해서 그냥 창작 안무 짜듯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연기를 하는가라고 하면 두서가 없더라도 우선 당연히 배역으로서에 맞게 표현을 하려고 노력했던 게 최우선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같아도 저게 동시다발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수희가 보이고 이제 이화 선생님은 수희가 안 보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시선값에 의해서나 호흡이나 그런 데서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라고 목적을 뒀던 것 같고, 정확하게 오해가 없게, 그래서 그런 걸 다 계산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중간에 제가 이제 저는 뭔가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대사가 없거나 어떤 액션들이 주어지지 않고 그게 담기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 있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채워 넣고 그 다음 어떤 모녀의 장면이 이어진 후에 제가 등장했을 때 제가 백그라운드에서 어떻게 호흡을 쌓아와서 등장했을 때 그게 납득이 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했던 것 같고, 또 저는 이제 어떤 오컬트나 공간의 특성이나 장르의 특성이 있는 영화에서는 플레이어가 그 공간에 맞게, 상황에 맞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좌우 대칭을 다 맞춰놓은 영화에서 배우가 갑자기 오른쪽 구석탱이에 서 있거나 왼쪽 구석탱이에 서 있으면 엉망이 돼버리는 그런 영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굿판, 오컬트도 마찬가지로 배우의 톤의 매너가 그 공간에 잘 묻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이고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영화적으로 봤을 때 얘가 어떤 식의 표현을 감히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고, 연출님이랑 많이 상의를 하면서 만들어간 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출님 말씀대로
뭐가 되게 복잡하게 엉켜 있어가지고 항상 정신 차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모로 추는 춤 팀에 굉장히 많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우선 모로 추는 춤이라는 그 제목의 의미와 훌라라는 소재를 가지고 오시게 된 그 계기, 그리고 직접 배우분들이 훌라를 배우신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잘 추시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모로 추는 춤이라는 제목의 의미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모로 눕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문장이 있어요. 모로라는 그 단어의 뜻 자체가 약간 옆에서 좀 비껴서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훌라 춤 자체가 생각나는 동작이 이렇게 옆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동작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도 저는 마지막에 이제 이영이가 혜성이가 췄던 춤을 이렇게 따라 추면서 뭔가 혜성이를 추모하는 듯한 움직임을 할 때 저는 그게 완전히 겹쳐지지는 않았지만 한 걸음 좀 비껴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혜성이의 마음을 이해해보고 싶어서 춤을 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모로 추는 춤이라는 제목을 지었고, 그리고 그 배우님들 훌라는 사실 저희가 두 분 다 전혀 훌라를 전혀 출 줄 모르셨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거 훌라라는 소재를 가져오게 된 것도 그냥 인스타그램 이렇게 보다가 이영이처럼 이렇게 보다가 훌라를 추시는 분들을 봤어요. 근데 그냥 어디 공원 같은 데서 진짜 그냥 정말 너무 자유롭게 이렇게 춤을 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멋있고, 근데 또 저는 좀 그렇게 할 성격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멋있다, 되게 동경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 보면. 그래서 그럼 이 소재로 한번 훌라를 추는 여자를 동경하는 다른 여자의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이렇게 돼서 시작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면서 사실 저희가 처음에는 안무도 없고 그냥 정말 막막했거든요. 어떻게 하나. 근데 이제 다행히 여기 이영 배우님께서 아시는 안무 이렇게 해주시는 선생님께 좀 자문을 받아서 안무도 이제 생기고 그거를 같이 열심히 셋이서 연습해가면서 네, 그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버지 팀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아버지 팀의 배우 그리고 연출님들은 이 상황을 실제로 마주한다면 변화한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있으신지, 혹은 결혼식에 아버지를 초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우선 저희 아빠는 절대 안 그럴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상상을 해보자면 저는 솔직히 부르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부모석에 앉히는 데까지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 것 같고, 그렇다고 대역을 쓸 것 같진 않아요. 명호처럼 그냥 비워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 사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뭐 전혀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자리에 오시겠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자신 있으시니까 오시겠다라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초고를 썼다가 문매를 맞았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 초반 분위기는 더 가벼웠어요. 그 왜 그러냐 생각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연출에. 네, 왜냐면은 그 처음에는 훨씬 더 약간 경쾌한 느낌이었는데 그 어떤 소수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깊게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그런 이야기는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정말로 이 모든 사람들과 섞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거부감을 없애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경계심을 갖고 있는 낯선 사람한테 그걸 푸는 방법은 웃음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방법은 코미디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뭐 저는 근데 아무렇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경계심 하니까 이제 경계팀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경계팀의 소총은 모조품인지 군복 등 여러 밀리터리 소품들은 어떻게 수급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저희 팀의 모든 팀원들
남자 한 명을 제외한 모든 팀원이 군필이었기 때문에 군복은 재영이가 입고 있던 군복은 제 군복, 뭐 인기가 입고 있던 형 군복, 본인 군복을 입었고 총기는 이제 모조품이죠. 당연히 모조품이고 저희가 구매도 빌리기도 하고 전투조끼나 뭐 이런 근무 실제 군대에서 근무 투입할 때 하는 장비들은 대여를 했습니다. 패치 같은 것도 전부 다 직접 제작하신 건가요? 패치는 저희가 이게 큰 포인트. 저희 영화 보시면 중간에 거미 인서트가 나옵니다. 네. 저희 거미 부대라고. 직접 부대를 만들어서 패치까지 제작하신. 그래서 패치도 거미줄과 거미를 형상화한 것으로 해서 제작했고 그렇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치챗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치챗 배우들의 티키타카가 정말 재밌었는데 시나리오 그대로 하신 건지 아니면 애드립도 좀 섞여 들어갔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뭔가 일화로 풀어보자면은 그 스테이징 과정에 저희가 셋이 이렇게 딱 투입됐을 때 이미 뭔가 카메라 플로우 플랜이 나와 있는 상황이 많았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준비해갔던 것보다 타이밍을 맞추기 위한 연기적인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했던 것 같고, 티키타카? 애드립보다는 그냥 웃음을 참기 위해 되게 전전긍긍했던 순간들? 네, 그런 게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스테이징을 하면서 그러니까 각자 서로의 역할들이 조금씩 몰입이 되는 순간부터 민정이라면 이런 얘기 할 것 같아. 나연 여기서 말 안 하고 이럴 것 같은데 희경이는 여기서 뭐 민정이를 제재하거나 혹은 나연의 시선에서 일부러 민정이를 이렇게 막거나 뭐 이런 액팅들이 있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주고받았어요. 정말 많이 주고받았어요. 저희 진짜 일주일에 5번 만나서 한 달 동안 야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지만 어쨌든 이제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걷어내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 아이디어를 주고받더라도 그런 부분이 재밌지만 개인적으로 아쉽기도 했고 재밌었습니다. 감독님.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오프라인 상에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다면 시간 관계상 모든 배우 및 감독님들께서 마지막으로 오신 관객분들께 한마디씩 전해드리고 서프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생각보다 상영의 시간도 늦었고 GV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눈도 왔는데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조심히 들어가시고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여러 개의 작품이라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2024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정말 많은 영화 보는데 꽤나 지치고 힘드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교 영화들 다 보면서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요. 저희만 이렇게 저기 밖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다 같이 저기 팀한 경기팀한테도 막 해주고 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들어가자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저희만 끼어 있더라고요.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감사합니다. 모쪼록 재밌으셨길 바라고 행복한 연말 되시고 내년에도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다시 접근해보게 돼서 근데도 새로운 분들이랑 같이 보게 돼서 뜻깊은 시간이었고 요즘 너무 혼란한 시간들인데도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집중해서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들 안전한 연말 되세요. 날이 추운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조심히 들어가시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 영화가 참 장래가 밝은 것 같습니다. 너무 뿌듯한 마음이 있었고 지각해서 죄송하고 연말에 네,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영화 보면서 조금이라도 좀 사랑과 용기를 얻어가셨다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숭실대학교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아까 오는데 바닥이 너무 미끄럽더라고요. 넘어질 뻔했어요, 저. 그래서 다들 돌아가실 때 조심히 잘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가 되게 여러 편 연달아서 상영했는데 각각 개성과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만든 거니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전에는 이 서프 자리에 입시생분들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계시다면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봬요. 저도 끝까지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신 영화가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네, 다들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영화를 같이 만나서 보고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저는 혜성이 준비하면서 그리고 연기하면서 좀 마음이 많이 처지거나 혼란스러울 때 거울 보면서 훌라를 췄거든요. 그럼 좀 마음이 나아지거든요, 정말로. 유튜브에 치면 훌라 많이 나오니까 힘드실 때 한 번씩 훌라를 쳐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학과 구성원들 전부 다 열심히 작업한 작품들인데 정말 치열했던 것은 관객분들의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에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저희가 있었잖아요, 국가적으로. 그런 일들의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었다면은 정말 기쁘겠다고 생각하고 영화라는 것은 관객분들 앞에 내보일 수 있을 때 정말 그 빛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다 말해가지고 이제 어떤 말을 또 나와야 될까. 추운데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뭔가 저도 되게 혼란한 사회인 것 같은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영화 해나갈 거니까 모두들 원하시는 것들 포기하지 않고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이네요.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관객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 다 작품 만드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날이 너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우선 오늘 서프 늦은 시간까지 진행되고 그리고 이 추운 겨울날 먼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6작품 만드신 모든 배우 및 연출 그리고 스태프분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GV는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요. 내일도 서프는 계속되니까 내일도 만나 뵙게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행사를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저희 배우님들과 감독님들 영화 너무 잘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저희가 영화권 3장을 준비했는데요. 이 영화권을 배우님들께서 직접 뽑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번호를 뽑아주실 건데 여러분들 오늘 앞에서 받으신 티켓 있잖아요. 그 티켓에 저희가 번호를 적어드렸어요. 그 옆쪽에 쬐끄맣게 적어드렸거든요. 그 티켓 잘 확인하시고 저희 지금 번호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번호 뽑고 싶어요? 네, 한 장만 뽑아주시면 돼요. 부른다요? 오! 궁금하죠? 알고 나 숫자 7입니다.
영화 티켓은 저기 앞쪽에서 사진 찍으시고 그리고 서명하시고 가져가실게요. 그 다음에 혹시 또 뽑고 싶은 팀 있나요? 아, 또 치체에서 뽑아도 되나요? 그럼 치체에서 한 번 더. 내가 진짜 부끄러워. 뭐야? 14번 누구야? 저희 받으신 분들 다 앞으로 오실게요.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오늘의 마지막 티켓이 될 예정인데요. 혹시 내가 한다. 다른 작품 없나? 죄송해요. 16번 저희 지금 뽑히신 분들은 이따 나가셔서 티켓 받으시고 저희가 이게 티켓을 드리기 위해서는 꼭 사진이 필수적으로 촬영돼야 되기 때문에 사진도 같이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 추운 날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와 이렇게 발걸음 해주신 배우님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관객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서브 1일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